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20기 제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프로필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AI 활용해서 글 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AI 툴 이야기, 두 번째는 AI 활용 글쓰기, 세 번째는 AI 그림 그리기, 네 번째는 AI 영상 만들기, 그리고 종합 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딱딱 구분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행을 하면서 꼭 글쓰기보다는 글 쓰면서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 것도 이게 곁들여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다 또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다고 하는 거. 꼭 배워서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느끼기도 하고 보게도 되고 듣기도 하고 또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아 그것이었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얻게 되고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알미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대학원에서 AI 새로움이 아닌 변화의 연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좀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생成AI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뭐 그 내용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PPT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끝난 다음에 공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成AI 도구들, 챗봇이라고 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주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시면 알면 되겠습니다. 아, 뭐가 하나 빠졌네요. 클로바 X.
네. 그래서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리시티, 코파일럿. 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외국에서 개발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리튼, 아수거, 그리고 클로바 X, 이것은 순수 대한민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IT 저변, 이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생성형 AI 도구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생성형 AI 도구들이 여러 개가 지금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사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여력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훨씬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글쓰기는 주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하는 것, 그다음에 신문이나 또는 방송이나 이런 것에 기사를 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서 출간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를 만들 수도 있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 시나리오도 쓰고, 그리고 PDF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로 생성형 AI를 가지고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 도구를 가지고 내가 재미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해보느냐, 하고 있느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겠죠.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단순히 취미 활동을 위해서 배운다 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또는 내가 강의 활동을 하거나, 또 GPT를 만들어서 구독을 하게끔 하거나, 또 이미지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하거나, 또 프롬프트를 판매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이에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지금 에이전트 시장이래요.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년도에 AI로서 가장 핫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1인 사업자도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예전 같으면 전화에 기본적인 안내 멘트 정도 했던 것을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받아서 주문을 받고 설명을 해주고, 또 나의 그 안내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콜 투 액션까지 해주는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은 적어도 대기업이거나
중견 기업이거나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 했었는데 이제는 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나의 비즈니스 역량이 10배, 100배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成형 AI를 활용한다 또는 챗 GPT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프롬프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저는 처음 글 쓰는 것을 시작할 때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접근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AI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된다. 또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프롬프트 만드는 규칙을, 조건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부담 없이 편히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아서 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키보드라고 하는 것을 또는 사진을 입력하는 카메라 또는 음성을 입력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입력되는 정보를 컴퓨터가 가공하고 변환하고 결합하고 생성을 해서 출력을 내놓는데 결과물은 문자로 들어가는 것은 문자로, 그림으로는 그림, 영상은 영상, 음성은 음성 이렇게 나오거나 문자로 들어가는 것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음성으로 또는 그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문자로, 영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트랜스포밍을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컴퓨터의 입력은 단순하게 문자나 또는 그림이나 영상이나 음성이나 하나씩 단독으로 입력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멀티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입력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입력 방법을 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단한 프롬프트 원리를 한번 알려드리면 생성형 AI 작동 원리입니다. 나는 간다. 이런 글이 딱 들어오면 컴퓨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데요. 자, 나는 컴퓨터로 간다. 나는 우주로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비행기로 간다. 나는 요리사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컴퓨터로 추론을 해보니까 나는 학교로 간다 또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나오는 글의 맥락이 가장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입력이 들어오면 학교라고 하는 것다 먼저 갖다 붙여서 그 다음 간다 이렇게 출력을 내보낸 것이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이러한 규칙, 이러한 상태를 자꾸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해서 출력을 해 놓는 것, 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챗 GPT나 여러 가지 클로드나 코파일럿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바로 답을 내주는 것이 이러한 추론 능력 때문에 또는 맥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내가 미리 삭습을 했기 때문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프롬프트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무작위로 막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형 AI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명령어 그것이 바로 프롬프트다. 그래서 AI에게 명령을 주는 것, 말을 거는 행위 이것이고요. 컴퓨터에는 기계어로 주는 거지만 사람은 우리는 인간들끼리는 말로 할 수 있죠. 그것과 같이 컴퓨터에 건네주는 어떤 언어, 명령어, 기계어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 AI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줘. 이러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어떤 글을 몇 자로 만들어줘. 문장을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미세한 조정, 파인튜닝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기존에 나왔던 결과물을 조금 가공을 해서 나의 스타일로 만들거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 약간씩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해당이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것이 달라지는 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극과 대조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챗 GPT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유의점이 많은데 프롬프트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챗GPT 효율적으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가기보다는 나중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익히시면 되겠고요. 먼저 글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I 글쓰기 툴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챗 GPT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쳐야 되는데 항상 챗 GPT만이 아니고 생성형 AI를 이미지를 만들건 글을 쓰건 영상을 만들건 이러한 툴들을 사용할 때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구글 아이디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물론 네이버 아이디나 다음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를 사용해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구글과 연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해놓고 가장 범용으로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미 구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처음부터 제가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툴을 바로 구글로 하는데 여기에서 자 구글 창에서 챗 GPT 뭐 챗만 이렇게 쳐도 GPT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찾아서 들어가면 이렇게 오픈 AI라고 하는 인트로듀싱 챗 GPT 또는 챗 GPT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픈 AI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오픈 AI가 쭉 나와서 지금 작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리서치라고 되는 것이 있고 프로덕이 있고 세프티 컴퍼니 나오는데 이 프로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찾거나 또는 아무 곳에나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국어로 번역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해서 쉽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 보시면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제품을 가면 챗 GPT, 그다음에 오버뷰 포 팀스 쭉 이렇게 나오는데 맨 아래쪽에 챗 GPT 로그인이 되어 있죠. 여기서 챗 GPT 로그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챗 GPT를 가입할 수 있는 창으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창이 나옵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한번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자 여기에서 로그인
회원 가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원 가입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누르면 계정 만들기가 나오죠. 계정 만들기에서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또는 구글로 계속하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계속하기, 애플로 계속하기 여기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권장해 드리는 구글로 계속하기 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저는 다시 챗 GPT로 가서, 네, 구글로 가서 회원 등록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저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제가 저는 구글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들어왔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미 챗 GPT의 유료 회원이다 보니까 챗 GPT 4.5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챗 GPT 4.5가 아니고 다른 뭐예요? 챗 GPT 무료묘의 상태에서 챗 GPT 3.5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그 3.5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익히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0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3.5를 쓸 수가 없어서 로그아웃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로 하고, 자, 여기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롬프트 입력 창이 보여줍니다. 프롬프트 입력 창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글을 써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한번 찾아봐 볼까요?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거 물어볼까요? 그랬더니 쭉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 명확히 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하기, 대화 방식 최적화하기, 반복적 피드백 활용, 다양한 기능 활용, 추가 자료 제공, 특별한 요청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죠. 꼭 AI를 활용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명확하죠. 그다음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되고 대화 방식을 최적화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저게 비즈니스나 우리 삶에 해당되긴 합니다만은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답변이 시작하죠. 체중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개인의 체질, 생활 습관,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식단 관리하십시오. 식단 관리는 이렇게 균형잡힌 식단, 칼로리 섭취 관리, 가공식품 줄이기, 운동 병행하십시오.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활동량 늘리기, 생활 습관 개선에서 수면, 물 섭취, 규칙적인 식사, 심리적 관리, 목표 설정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 장기적인 접근으로는 단기적인 극단적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을 조절할 수 있으니 피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지속적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함. 이게 됐잖아요. 저는 나는 키가 157이 8이고 몸무게는 80kg이야. 하루 중에 운동을 거의 못하는 직업이다 보니 항상 하체 중에 무릎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키에 158이고 몸무게 80kg에 무릎 통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체중 감량을 통해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식단 관리가 핵심이고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되고 무릎 통증을 관리를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과체중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넓은 범위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물어봤냐? 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게 물어봤더니 식단 관리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깊이 있는 것을 핵심적인 것을 자꾸 찾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단 관리가 핵심이라 그랬으니까 자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식품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지금 이 어자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고 단백질 공급 식품으로는 우유, 생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쭉 냈고요. 건강한 지방으로는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 기타, 저탄수화물 채소로는 잎채소, 기타 채소, 제한적으로 섭취할 탄수화물은 고구마, 감자, 현미, 퀴노아, 귀리, 베리류 됐고요. 간식 및 음료로는 삶은 달걀, 치즈 조각, 한 줌의 견과류,
그릭 요거트, 음식으로는 물, 탄산수, 허브티, 블랙커피, 무가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해야 할 식품으로는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여기서 살짝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또 들어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가장 넓은 범위를 잡고 자꾸 좁혀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이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어, 오디오로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음성 모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릎이 굉장히 아파.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것을 권한 요청합니다. 마이크 사용은 사이트에 있는 동안 허용.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릎이 굉장히 아픈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마이크가 안 켜졌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쓰는 것이 줌하고 같이 뜨기 때문에 이것이 연동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입니다. 마이크 쓰시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PC에서는 이 표시를 누르고 방금 같이 이렇게 확장화시켜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소리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똑같이 키보드로 입력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서는 바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가 핸드폰을 여기서 연동이 되는지, 연동이 안 되는구나. 연동을 지금 못 시켜놨네요. 컴퓨터가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못 해가지고 오늘은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눈도 많이 오기도 하고 날도 추운 날씨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시를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은 잠깐 좀 아주 짧은 수필 한번 써볼까요? 한 겨울에 겨울의 차가운 날씨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수필을 2천자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따라다실 수 있으면 따라다시면 좋고요. 혹시 안 되면 쭉 보고 계시다가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보시면서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수필을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다. 찬 공기가 창문 틈새를 쭉 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한 2천자로 이렇게 수필을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 챗GPT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수필을 써줬습니다. 이 수필 써줬더니 제가 이걸 읽어보려고 해도 마음에 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을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겨울의 한방눈이라고 하는 글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서 이걸 가져다가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클로버 X나 코파일럿 등 챗 GPT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유료인데 이 클로드나 제미나이, 클로버 X, 코파일럿 이런 것을 쓰시면 챗 GPT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구글에서 클로드 또는 클로드 이렇게 됩니다. 클로드로 딱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로고가 나오는 클로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AI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이것도 똑같이 챗 GPT와 똑같이 회원 가입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구글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자마자 바로 그 이브닝 락키 이렇게 딱 바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까 복사한 글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따옴표를 넣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 글을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써주세요. 또는 써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기왕이면 이렇게 그냥 다시 써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이 앞에다가 타임 튜닝을 해서 다시 써줘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쉽게 겨울날의 큰 눈송이 겨울 아침은 정말 조용해요. 찬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서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와요. 하면서 아까 있는 글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읽기 쉽게 그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글을 다시 써줬습니다. 짧은 글로 써주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챗 GPT로 수필 글을 쓰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또 그것을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서 쉽게 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또 그러면 클로드에서 한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는 날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를 2000자로 쓰죠. 이 한번 똑같이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 세상의 마법 수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글을 써주죠. 2000자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요.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풍경에 마음이 설렜다 이렇게 쭉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줍니다. 내가 어떤 주제어를 키워드를 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생성의 AI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수필을 쓰거나 신문 기사를 쓰거나 또 시를 쓰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꼭 수필이 아니고 이 똑같은 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데요. 수필이 아니고 감정으로 블로그에 올릴 글을 2000자로 써줘.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수필이 아니고 이제는 블로그에 올릴 글이거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눈 오는 날의 설렘, 차가운 겨울 따뜻한 마음 내가지고 블로그에 올릴 글을 이렇게 또 써줍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그래서 이모지까지 이렇게 넣어서 써주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는 제목도 이렇게 정해줬고요. 내용도 만들어줬고요. 또 이렇게 키워드까지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나의 블로그에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블로그에 조금 전에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제목은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목으로 쓰고요. 또 키워드는 맨 아래쪽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이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생성형 AI에서 블로그 글 쓰는 걸 했잖아요. 그 내용만 한번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에서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을 시켜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AI가
만들어준 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 바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요. 뭐 이래서 발행으로 바로 가서 AI 활용 저는 이제 챗GPT에다가 올렸고요. 전체 공개하고요. 주제는 뭐 이상생각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블로그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이 글을 쓰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미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미지는 내가 사진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AI에 부탁을 해도 되겠죠. 근데 클로드에서는 아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 글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VG로 만드네요. 네. 이제 클로드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한 이미지를 지금 만들었고요. 이것을 코드로 다시 불러서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것을 다운받나 모르겠네. 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로 다운받아서 사진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클로드에서도 이미지를 간단한 것을 생성해 주는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글 썼던 여기에서 블로그에서 제가 수정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이미지를 여기다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SVG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트씬이 SVG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네요. 그러면 이 사진을 가져다가 제가 챗 GPT에서 챗 GPT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파일 형식을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있는 윈터씬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인데 JPG나 PNG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SVG.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제가 가져다가 챗 GPT에 입력을 하고요.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웃풋 파일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JPG로. SVG 파일을 JPG-로 변환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다운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있잖아요. 이것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사진에다 다시 저장을 합니다. 네, 저장을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윈터씬이라고 되어 있는 SVG가 있고 JPG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블로그에 가서 불러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진으로 갔더니 아까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이죠? JPG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서 파일 형식도 바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을 그림 파일을 바꾸는 곳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바꾸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히 프롬프트만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입력을 해서 이 이미지는 그래서 클로드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발행을 누르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제목 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본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블로그에 글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GPT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GPT 리스트를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이렇게 제목, 용도, 링크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챗 가이버의 페어리테일이라 해서 동화책 만드는 거, 그다음에 키워드로 명언 문구 만들기, 그다음에 도덕경 분석하기, 이벤트 브로셔로 포스팅하기, 그다음에 전국 각 지역 날씨 예보하기, 노스텔지어 만들기, 사업계획서 분석하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지금에서 약 한 20가지 정도의 GPT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블로그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 쓰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어떻게 됐지? 음, 제가 PDF를 어도비 PDF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도비 PDF에서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아니고 PDF 리더로 되어 있으면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요. 이제는 이 복귀죠. 지금 블로그가 어떤 거냐면 이게 블로그 포스팅 쓰기. 이걸 가니까 이제는 블로그를 클릭할 수 있게끔 커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클릭을 딱 해서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챗가이버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회원 가입을 이미 챗 GPT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수님, 꼭 유료가 아니라도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거나 따라오시지 못하셨으면 그냥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다음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차차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수님 보니까 파일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아까 파일 파일 공유 공유, 채팅창에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채팅창에 지금 올라와 파일 있지 공유.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채팅창에 올라가 있지 않는다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그렇지. 제가 처음에 올려놔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실 수가 없는가 봅니다. 네, 공유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째 따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시고 내가 챗 GPT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여기 쭉 보시고 블로그 포스팅하기, 글쓰기 있을 때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글을 포스팅하시겠습니까? 블로그를 포스팅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만 먼저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창에다가 프롬프트 창에 구글 회원이 아니고요. 챗 GPT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챗 GPT에. 오픈 AI 챗 GPT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안 돼 있으면 우선 이거 먼저 제가 하는 것을 좀 따라서 보시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작 이렇게 한번 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겨울밤의 추억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제목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랬더니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겨울밤의 추억. 블로그를 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 장년층 어린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라고 할까요? 2번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상을 지금 확인했고요. 이 글을 포스팅할 대상, 컨텐츠는 어딘가요? 해서 1번 블로그, 2번 SNS, 3번 네이버 프리미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로그이기 때문에 1번 이를 넣고요.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래서 저는 1번은 이야기하듯, 2번은 컬럼, 3번은 논문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글의 종결 의미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경어체로 할까, 평어체로 할까? 그래서 기왕이면 경어체로 가서 1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글 작성은 이렇게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제는 겨울밤의 추억으로
대상은 중고등학생이고 목적은 블로그 포스팅을 할 것이고요. 스타일을 이야기하듯이 음영식은 경어처로 해서 이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제목을 지금 먼저 세 개를 쭉 써줬네요. 겨울밤, 내 마음속 작은 영화관, 별빛 아래에서 만든 겨울밤의 이야기, 추억이 춤추는 겨울밤의 따스한 기억 이렇게 좀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프롤로그, 지금부터 겨울밤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밤은 차갑지만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글을 써줬고요. 메인으로는 겨울밤의 따스함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2번 겨울밤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3번 추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들. 그 다음에 에필로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키워드로 20개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만들어줬고요. 자, 글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GPT를 가지고 저와 똑같이 입력을 했다 하셨더라도 이 나오는 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또 작업을 똑같은 것을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 글이 만족스럽다고 저는 이제 네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스팅에 어울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미지를 만들까요? 그래서 쭉 했는데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겨울밤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가 만족스러운가요? 네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고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 이제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 줬고요. 또는 여기다 이미지를 다시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걸로 됐고요. 그러면 시나리오 한번 해볼까요? 해서 저는 숏폼 1번 숏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으로 1분 이내에 숏폼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영상 시나리오를 자, 겨울밤의 따뜻한 기억 함께 떠나보세요. 겨울밤 나레이션은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눈 내리는 공원 별빛 아래 산책해서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이것을 한번 쇼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간이 좀 어떤가요? 지금 약간 11분, 1시간 11분이 좀 지나갔는데요. 좀 길어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영상 만드는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겨울밤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디서 영상을 만드냐면요. 비디오 슈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 만들기 비디오 슈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디오 슈트에 들어가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영상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만드는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 들어가서 제목은 겨울밤의 추억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넣고요.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준비된 스크립트 이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스크립트로 시작하기. 그래서 다음 누르고요. 복사해 왔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겨울밤의 따뜻한 기억 함께 떠나보세요.
1번, 그다음에 2번. 2번은 두 번째 장면 분리해서 치고요. 2번. 그다음에 3번. 다음 4번. 다음에 이거는 위에 있는 것이 저로 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도 하고 5번. 자, 여기까지입니다. 글 시나리오까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붙였습니다. 번호는 다 지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레시피 선택, 기존에 있는 레시피를 하나를 가져다가 제가 하겠고요. 여기도 겨울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네요.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경음악은 겨울이잖아요. 있네요. 네, 배경음악은 이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레이션은 샘플 텍스트입니다. 네, 이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환 효과 이렇게 해서 다 지정을 한 다음에 다음 하기를 누르고요. 쭉 했더니 한 겨울밤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주고 이렇게 한 겨울밤의 추억 들어가서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었던 글들이 지금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글 중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놓고 겨울밤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떠나보세요.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눈 내리는 공원에서 어떤 것이니까 좋을까요? 공원에 대한 사진, 그림. 네, 공원 이 그림으로 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핫초코와 담요 속 시간. 집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네, 핫초코. 음, 음? 끝났네. 두 번째, 세 번째, 초코. 자꾸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그러면 이미지를 이거 그대로 쓰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억도 여러분 손에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해서
그림은 또 이 그림으로 다른 걸로 바꾸고 영상 만드는 데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대충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만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밤의 따뜻한 기억. 함께 떠나보세요.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눈 내리는 공원, 별빛 아래에 산책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눈 내린 공원, 별빛이 반짝이던 겨울밤의 산책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핫초코와 담요 속 시간집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담요 속에서 보냈던 시간도 참 따스했죠. 잊지 못할 겨울밤의 추억 만들기가 겨울밤, 여러분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거예요. 당신의 겨울밤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번 겨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보세요. 겨울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지금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나리오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 시나리오까지 생성하는 글로 키워드만 가지고도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주고 블로그에 글도 써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파일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영상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또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한 번씩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그 지침을 이렇게 쭉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쓰는 것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그 파일 중에서 쉐이의 넛지로 열리는 나의 하루 해가지고 지지 포럼이라고 많이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지 포럼 제 넛지로 열리는 나의 하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또는 지혜 중에 또 좋은 말이 있다. 이게 한 문장을 쓰거나 한 키워드를 쓰거나 이러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음, 일찍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그랬더니 글 주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영역은 시간 관리에서 하루의 시작과 생산성, 주제,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생산적인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지혜에서 배우기.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쭉 해서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예화는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그 예화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실천해 보시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구절도 추천해 주네요. 그다음에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뭐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글을 요약해 줬고요. 그다음에 해시태그, 키워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렇게 이미지까지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이 글을 가져다가 내가 얼마든지 응용을 해가지고 SNS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그 글 쓰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GPT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쓰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수도 있고 내가 또 그것을 일일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써서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나 이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뭐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써서 뭐 이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그 글을 써서 할 수 있는 하는 것 중에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브런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성공보다 소중한 실패의 지도 또는 자기 성찰과 성장 이렇게 조금 전에 같이 그런 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여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대로 갖다 올리고 인간의 삶의 영역 주제가 전하는 지혜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관련된 경구 추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실천 방안 이렇게 해서 핵심 키워드까지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그래서 이 내용의 글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나 또는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은 유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글을 써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북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판매를 하는데요. 어떻게 글을 만들었냐면 자, 멈출 수 없는 성장, 인생의 주인공 되기 위한 마인드셋 1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멈출 수 없는 성장, 인생의 주인공 되기 위한 마인드셋 11가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데 이렇게 프롤로그, 겸손의 힘, 도전의 가치 뭐 이렇게 쭉 해서 11가지를 쓰고 그래서 글을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롤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쭉 글을 써놨는데 이 써놓은 글을 남들이 와서 읽어보고 사가는 거죠. 돈을 주고 이제 지불하고 사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페이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유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합니다. 누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면 돼. 이렇게 지금 여기는 코리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차이니즈로 한번 딱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자마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어로 싹 바뀌었습니다. 또 이거를 스페니쉬, 자, 스페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바꿨습니다. 또 러시아, 러시아로 바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내가 써놓은 글을 얼마든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렇게 경제 활동을 창작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成AI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한번 더 보여드려 볼까요? 이제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그 수익을 내는지 하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교보문고에 이렇게 가서 보면 교보문고에서 제가 필명을 로키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로키박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제가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이 이렇게 AI가 만든 각국의 패션 모델이라도 AI를 활용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챗 GPT와 함께 만든 면접 촬영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또 AI 프롬프트 활용집, 챗 GPT 편, 이 세 가지를 AI를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고 초안을 만들고 제가 좀 가공을 하고 덧붙이고 해서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쏠쏠하니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서 내놨더니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네이버에 가서 제가 처음에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박형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박형록이라고 해서 쳤더니 아래 박형록이라는 이름이 뜨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뜻한 꼰대 럭키박 해가지고 이게 저의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전체적이 나오는데 프로필은 누르더니 나의 이름, 뭐 출생, 나이, 소속, 신체, 가족 내역들도 학력, 경력,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의사 정보, 뭐 조선일보에서 지금 나오는 인력 정보, 그리고 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SNS에 나와 있는 글 또는 뭐 관련된 어떤 글들이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 글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사진, 그다음에 상 받은 거, 자격증, 또 관련 활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보니까 기업인이면서 작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AI로 책을 써서 등록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가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쭉 앞으로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만들기,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또 정리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생成AI를 활용해서 글 쓰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좀 제기를 했는데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것들
소개하는 것도 있고, 아, 앞으로 제 세미나를 3주차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련된 AI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이것보다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아, 네,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그 GPT 그 동그란 모양 있죠, 아이콘. 네, 이게 설치돼 있으면 가입이 된 겁니까? 그렇죠. GPT 네, 폰에 설치돼 있으면 예. 컴퓨터에 돼 있나요? 회원 가입이 그 저 폰에 깔려가 있으면 회원 가입이 된 건지. 아, 핸드폰에요. 예? 예,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아, 아니면, 아니죠. 제가 구입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입은 하지 지금 연습을 자꾸 않고 하려면 우리가 그냥 아마 다운만 받아놓고 설치만 하셨을 수가 컴퓨터에 있어요. 챗GPT 그 앱을 깔아놓고 우리가 저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네. 박사님 같이 왼쪽에 키워드라든지 목차가 쫙 나열되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려면은 그 설치를 해야 되죠. 아니, 설치할 필요 없고 이미 되어 있으면 거기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핸드폰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설치는 컴퓨터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예, 예, 폰에는 돼가 있거든요. 예, 예. 폰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쓰시면 이걸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좀 연습을 충실하게 하려면 네. 그거를 달달이 이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죠. 달달이 사용료를 내고 쓰지 마시고요. 네, 코파일럿이나 챗 GPT의 회원을 구글에서 예.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료로 계속 쓰시면서 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있고, 아니, 이렇게 한번 공부를 써보면 해가지고 괜찮다.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기꺼이 돈을 주고 써도 아깝지 않겠다 싶으실 때 그때 아, 예. 유료로 전화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예.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네. 공부를 아직 많이 한 다른 환자 사범 시험 친다고 그게 좀 네. 내가 시간을 할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공부에. 아, 예, 예. 그래서 하기는 하고 싶은데 그걸 좀 한 다음에 그 AI 활용 전문 강사 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지 네, 하려고 해. 예. 네, 이제 앞에 해놓은 그러십시오.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네. 그 일단 제가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배경화면 이런 거 엮고 일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20기나 21기를 끝나고 나면 네. 나중에 박사님한테 조금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매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예. 솔직한 심정으로 예. 여기 제가 나와가 있는 순서만 따라하면서도 이것만 리드미컬하게 돼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무료로 하는 이 세미나만 충실히 쭉 다섯 주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들을 계속 올려놨거든요. 네. 1강부터 5강까지를 꽤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어디에 올려놨냐면요.
지금 제가 생성형 AI PPT라고 되어 있는 생성형 하나를 그 PPT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프롬프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게 있으면 좋겠어요. PPT에. 예, 그걸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영상들은 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영어로 유튜브 검색에서 이걸 한번 이게 욕 같은데요. 자꾸 그렇네요. 이것을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18놈의 예, 이거를 검색창에 치면 되나요? 검색창에다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챗 GPT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영상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쭉 해서 그동안 네.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를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어제 이제 그 경기대학교에서 가서 강의했던 내용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 지난주 2주차 강의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배운 것만 해도 억수로 많이 배웠는데 따라잡기를 내가 아직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솔직한 마음을 박사님께 내보는 겁니다. 예. 부끄러움은 감추고 있으려니까 공부 안 될 것 같고 물을 거는 좀 확실하게 물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한번 쭉 그래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 저기, 교수님, 네, 내가 오늘 좀 중간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저도 중간 거의 뒷부분밖에 못 들었고, 좀 일정이 있어서. 네, 근데 오늘 주요 네, 내용이 GPT, 잠깐만요. 아까 뭐였더라? 가이버? 네, 예, 가이버, 뒷자리가 뭐죠? 뒷글자가? GPT 가이버? 네. 그, 가이버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GPT 안에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사이트가 다른 거예요? 그 앞부분 챗 내용을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예, 가이버. 어떤 질문 여기 지금 여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뭐지? 오늘 그 GPT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걸 얘기한 오늘 건지. GPT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앞부분 놓쳐가지고 뒷부분 한 3분의 1밖에 못 들었거든요. 끝부분 아, 예, 3분의 그러시면 1을.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영상을 네,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네.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또 보셔도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상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생중계 해놨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에 가셔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발음을 이렇게 하면은 시팔롬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욕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쭉 보시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라는 것이 좀 있고요. 예,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영상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채팅창에 카카오톡 채팅창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세미나 할 때 또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올려놨던 생성형 AI PPT 자료도 다운 받으시고요.